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48강 절의렴퇴 전폐비휴 이 8글자를 배워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저희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답답했던 연구실 공간을 벗어나서 조금 이렇게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예, 색다른 분위기로 한 몇 회 정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또 잘해야 될 텐데 걱정되네요. 근데 저희가 공간이 바뀌니까 사실은 조금 낯설고 긴장이 되죠? 네. 네. 자,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찍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절의렴퇴 할 때 절자는 마디절자고 의자는 의로울 의자, 그다음에 염자는 청렴하다 할 때 염자, 그다음에 퇴자는 물러갈 퇴자이고요. 그다음에 네 글자인 전폐비휴 할 때 전자는 이제 엎드리다, 엎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자는 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비자는 안일 비자, 그다음에 휴자는 이지러지다 이렇게 그 훈을 하는데 뜻을 새기는데 이지러진다는 건 어느 한쪽이 무너지다, 잃어버리다, 손상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의미를 한번 풀이를 해주시고 각 글자를 한번 볼까요? 예, 문장으로 풀이를 한다면 절의렴퇴하면 이제 절개와 의로움, 청렴함과 그다음에 겸양함, 퇴는 겸손함. 이제 겸손함으로 해석되는군요. 예, 물러나는 마음, 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함. 이 겸손함은 전폐, 앞으로 넘어지는 일, 혹은 뒤로 자빠지는 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네 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놓은 거네요. 예. 바로 이제 앞강에서 저희가 인자은측, 조차분리를 배우셨잖아요. 네네. 그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하고 연관이 돼 있죠. 군자 무종식지간 위인 조차피러시 전폐피러시 할 때 조차와 전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서 이 천자문에서 그대로 살려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글자씩 보겠습니다. 일단 절자부터 볼 텐데 마디 절자라고 하잖아요. 네. 예. 마디하면 맨 처음에 뭐가 떠오르시죠? 마디는 이제 대나무의 한 마디 이렇게 떠오르죠. 네. 그래서 이 마디 절자에는 대나무 죽이 음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발음 부분이죠. 그러면 이거는 발음 부분이 곧 즉자잖아요. 그렇죠. 곧 뭐뭐하다. 그러니까 즉하고 절하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발음 부분이 서로 통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발음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이고요. 대나무의 마디는 사실 단단하고 거기를 부러뜨리기가 대단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고 곧고 이제 그런 의미로부터 우리가 절개나 절조 이런 말들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거기로부터 잘 지켜야 되는 것, 잘 맺어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절이라든지 절제, 그다음에 절약 같은 말들에도 이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마디 절자였고요. 그다음에 오를 의자로 우리가 의롭다 할 때의 의자잖아요. 그렇죠. 이 글자도 인의 할 때 대표적으로 인자 있고 의자 있고 이렇게 생각이 나죠. 네네. 한때 유행했던 이제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 의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한자 문화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글자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자를 배우시겠는데요. 이 의자 역시 구성을 보면은 형성자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음의 부분이고 하나가 발음 부분이죠. 위에 있는 글자는 사실은 양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는 아자니까 아하고 의하고 해서 이게 발음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발음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하나만을 가지고 어떻게 의미가 되느냐. 양이 의롭다? 이건 좀 직접 연관이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양자가 들어가는 좋은 글자들이 많죠. 그렇긴 합니다. 선자도 그렇고 그렇죠. 착할 미자도 선자, 그렇고 아름다울 미자, 오를 의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양이 어떤 한편에서 왜 이런 좋은 글자들에 들어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참 고고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더 깊이 연구돼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 옛날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상대 갑골문의 형태에서부터 등장하는데
마치 무기의 모양에다가 그렇게 양의 보입니다. 뿔장식만 더한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사실 나 아자에도 네. 이게 오늘날에는 나라는 의미지만 창 네. 과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양과 무기의 결합이라고 혹시 바른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무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무력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거는 이제 요즘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평화 지상적인 그런 생각 때문이고 옛날에는 역시 힘을 가진 자는 그냥 덕망만 가져서 힘을 가질 수는 없었을 테고 분명히 군사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야만 됐고 그 사람이 군사력을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잘 다스려지느냐 다스려지지 않느냐를 이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성인이다라고 인정받았던 두 명의 임금을 찾자면 탕임금과 주무왕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해주는 것은 역시 그들이 덕만, 그러니까 내면의 덕만 가지고 있어서만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렴자인데요. 이 글자는 네. 이제 청렴하다 할 때 쓰는 렴자이기도 하고. 네. 선생님 웃으시네요. 네, 저희 연문천자문의 염자입니다. 네. 선생님 성씨가 이제 제가 이 염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염자는 애초에는 그렇게 좋은 글자였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하다라는 의미의 글자는 아니었다. 네. 네. 이 글자 자체도 형성자인데요. 집엄자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발음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집엄이 들어가 있느냐? 집의 모서리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장자리. 아, 그걸 렴이라고 했다는 네. 거군요. 모서리가 렴이다. 네. 근데 그거에서 어떻게 청렴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나왔을까요? 모서리 자체가 똑바르지 않으면 사실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붕을 얹고 뭔가 안정감을 주는 건데 그게 똑바르고 직각으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바르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이제 뜻이 확대됐고 거기로부터 또 다시 깨끗하고 올바르고 이런 뜻의 청렴함이 이제 이 글자의 뜻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많은 이제 변화가 있지만 이해가 됩니다. 아, 이해는 돼요? 네네. 이렇게 모서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똑바르게 서야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그거에서 각이선, 그러니까 약간 까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 제가 그런가요? 아닙니다. 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퇴자인데요. 네. 지금 물러날 퇴자잖아요. 네. 일단은 뒤로 가는 것을 이제 물러날 퇴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앞에서 설명하실 때는 이제 겸양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예. 일단 물러나다라고 하는 뒤로 간다라고 하는 뜻이 원뜻이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뒤로 가려면 먼저 발을 뒷걸음질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글자를 보시면은 여러 번 배웠던 척자, 이거는 사실 길거리를 뜻하는 글자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해일자. 아, 해일자. 해일자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성분은 발을 거꾸로 한 모습.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모습이 아니라 뒤로 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글자였어요. 네, 지금의 글자 모양으로 보면 해일자하고 그 아래 부분이 붙어 있어서 저는 이게 한 글자처럼 이해를 했었는데 원래는 두 부분이었군요. 네, 두 부분이었다가 요게 나중에 다시 발 부분이 합해지면서 옆에 있던 두인변과 발이 합해지면 쉬엄쉬엄 갈 착자가 돼서 책받침부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해서자형인 퇴자가 되었는데 옛날에 원래 글자의 성분들을 보면 그 두인변, 해일, 그 다음에 발이 뒤로 가는 모습 요 세 개 글자가 조합된 것이 원래 글자 자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길에서 해가 떠 있을 때 발을 뒤쪽으로 발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로 간다, 물러난다, 거기로부터 겸손하게 사양한다. 겸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네, 그렇죠. 어떤 일에서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난다는 나서지 것이 않고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제 이런 태도까지 뜻하는 그런 글자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4개의 그러면 중요한 덕목이네요. 그렇죠. 네, 절, 의, 렴, 퇴. 그러니까 절개, 의로움, 청렴함,
겸손함 이 네 가지의 덕목을 이제 풀어놓은 셈인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인자은칙할 때 앞에 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인임이 훨씬 더 크죠. 네. 그런데 그 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여러 개로 혹시 구체적인 사람들의 행위나 덕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면 이제 천자문의 저자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도 대표적인 거로 들 수 있겠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전폐식이라도 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는데 그 글자도 그 네 개의 글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자부터 보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뜻은 전자는 이마라고 하는 뜻이죠. 이마 전자. 네. 네. 그러니까 머리의 위쪽, 여기 끝 정수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 글자도 형성자이고요. 머리 혈자가 그러니까 음이부고 참진자로 들어있는 것이 바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부수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발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수는 참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혈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붙어 있지만 그게 음이부인 때가 꽤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 두자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런데 이게 원래 머리 정수리라고 하는 뜻에서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이 나왔을까요? 네네. 넘어지면 정수리가 보여서 그럴까요? 앞으로 넘어지는 게 전자죠. 그래서 본래 글자에는 원래는 이렇게 머리혈부를 쓰면 안 되고 발족부를 써서 참진자라 결합되는 그게 앞으로 넘어지는 전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이 이게 스텝이 꼬이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넘어졌을 때 머리가 이렇게 땅에 닿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발족자가 들어가는 게 원래 의미를 참 잘 나타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글자인 게 맞은데 요거가 인신의라고만 할 수는 없고 그럼 빌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가차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정수리라는 뜻에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넘어지다. 앞으로 넘어지다. 앞으로 꼬꾸라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 글자는 태라고 발음하셨는데 이 글자는 얼핏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시장 시자 같아 보여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시자가 아니라 이건 원래 불자입니다. 발음 부분이요. 불. 앞가리개를 뜻하는 불자였는데 요게 바른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글자에서. 그럼 물수와 이게 아무리 불이 바른 부분이었다 하더라도 물이 들어가 있으면 물이름이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폐수라고 하는 강 이름이에요. 강 이름이었는데 요것도 그러면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려면 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하군요. 원래 뜻의 글자를 만약에 쓰려고 한다면 발족이 들어간 글자. 발족이 들어간 것에 넘어질 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부가 달라지는 그 발자를 쓰는 그 글자의 가차자다. 빌린 글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전자는 앞으로 넘어지는 거면 이 펜은 뒤로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경우의 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죠.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고 뒤로도 넘어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일비자거든요. 자, 비자는 우리 보통 안일비자는 밖에 있는 테두리에 없어야 되잖아요. 이건 원래 그 방자입니다. 바로잡다라고 하는 상자라고 하는 뜻을 뜻하는 방자인데 요 방자로 의미부를 나타내고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안일비자 발음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원래는 안일비가 아니고 다른 의미였겠는데? 대나무로 만든 상자를 뜻하는 기구였어요. 이 비자는. 그러다가 그냥 이제는 부정사 안일비로만 이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건 안일비도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이 글자를 빌려다가 또 비자로 썼을까 하는 의문이 또 생기는데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천자문에서 안일비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비자도 나오고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여러 개의 글자가 필요해서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천자문에 쓰이기 이전에도 이미 이 비자로도 아니다라고 쓰인 용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시를 만들거나 문장을 만들 때
모양까지도 생각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발음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냥 안일비자는 평성인데요. 요 비자는 측성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정사가 필요할 때 때로는 이게 이제 음조가 높은 음조, 낮은 음조를 다 고르게 쓰고 싶은데 글자가 이제 조금 많이 있으면 활용도가 높잖아요. 네네. 아, 그게 오히려 더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네. 글자입니다. 이지러질 휴자인데 네. 이지러지다라는 의미가 어렵죠, 사실. 우리말이긴 네네. 한데 여러분 잘 안 쓰시죠? 이지러지다 이런 이지러지다. 이그러지다, 찌그러지다. 찌그러지다는 네, 익숙한데요. 아예 비슷하죠. 네. 그런 비슷한 어감을 가진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한자어를 좀 섞어 설명하면 어딘가가 손상되다, 또 뭔가를 상실하다. 그러니까 전체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소멸된 게 아니라 일부분이 떨어진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 뭔가 어딘가가 이렇게 있다가 원래 있었던 모습에서 뭔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 이제 이런 거를 나타내는 글자이죠. 이 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성자입니다. 설문에 의하면 기운이 손상되는 글자 된다는 뜻이다. 기운이요. 기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있다 보면 날씨도 흐리고 비도 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딱 똑바른 자세가 안 되고 막 이렇게 기울고 막 그리고 얼굴 색도 막 좀 그러고 그러면 아유 좀 상했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물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디 모서리 하나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기울어지고 이랬을 때 이제 휴자를 쓰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발음 부분입니다. 어디가 기운이고 어디가 발음이라는 건지.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그게 어조사 우자와 같은 글자거든요. 허시는 요거를 기운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기운과 네.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부분 역시 이것도 발음 부분입니다. 발음 부분이요? 네. 아까 전자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음미부가 오른쪽에 있는 있고. 글자죠.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휴나 호나 뭐 이렇게 발음이 예. 돼야 되겠네요. 이거는 새 이름 호자랍니다. 그러니까 밑에 새추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호랑이 호부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를 뜻하는 글자였는데 발음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너지다, 손상되다, 잃다 이런 뜻을 가진 네.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이렇게 8글자를 이제 배워봤는데요. 네. 혹시 보충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논어의 구절, 조차 피러시, 전배 피러시의 그 구절을 기억하시면 이것도 앞에 강과 연결해서 이제 전패라고 하는 글자를 이어하실 수 있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성현이 가져야 될 덕목, 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잃지 않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 지키기 어렵고 네. 아니요, 지킬 수는 있지만 온전히 지키기가 참 어렵겠죠. 네. 넘어질 때는 우리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하얘지고 일단 안 넘어지려고 급급되지 넘어지는 순간에 그렇죠. 그 당시에도 뭐 인을 생각하고 절개를 생각한다? 뭐 이게 될까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공자님이 드는데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렇게 8글자를 네. 배워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성정, 정일, 심동, 신피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